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김원기 방문요양센터 원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도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계속 이어서 우리 방문요양센터 그 취지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번 시간에는 방문요양 장기 요양보험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 예,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 네.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자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 보면 네. 장애인이다.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이다 그러면 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제도는 따로 있을 것이고 네, 장애인. 지금은 노인 장기 요양 제도 네. 요 제도 하에서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랬을 때 65세 만 나이겠죠? 네. 당연히 만 나이로 65세 당연한 건데 65세 미만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노인성 질병 그럼 이따 이제 노인성 질병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이 되죠? 네. 예, 그 부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당연히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죠. 네. 예. 그리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요게 조금 혼동이 오네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나요? 못하고 있는 걸 그냥 방치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건 그 순간적으로 어떤 기능이 마비돼서 활동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질병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예. 내가 교통사고를 났어. 네.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네. 이거는 6개월, 뭐 3개월이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네. 저는 6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예. 개념인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6개월 사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아니고 네네. 이 상태를 보았을 때 이 3개월, 4개월 이내에는 나을 수 있는 상태라 네. 그러면 요 해당이 없고 네. 이건 6개월 이상 가도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신 부분이다. 네. 질병처럼 치료가. 치유가 좀 곤란한 경우. 그런 분들이 해당된다는 뜻이네요. 네. 예. 그리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것도 조금 좀 궁금한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예, 예. 일상적인 생활 수행이 예, 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은데 네. 제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어. 부인이 날 도와줘서 나는 생활이 가능해. 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부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예. 부인이 하는 또 개인적인 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예, 예.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공무원으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집에 있는 그 남편을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남편이 65세 미만일 경우에 예, 예. 그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생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네.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이 가능하니 네. 그거는 또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여기까지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노인성 질병 조금 전에 노인성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네. 질병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이 그렇습니다. 제도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노인성 질병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병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 혈관성 치매, 또 알츠하이머병,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중풍, 진전 등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른 21종의 이런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따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진단을 받고 네. 그리고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 예. 알츠하이머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어떤 뇌 쪽에 네.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고요.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 다 뇌. 네. 이 뇌에 관련된 병이네요. 거의 다. 그 외에도 말하자면 척추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곳이 망가져서 걸음걸이가 불편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척추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풍, 진전. 진전은 무슨 병이죠? 이것도 이 중풍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비슷한 질병이거든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중풍의 일종이네요. 네. 중풍의 일종.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딱 걸렸을 때 누가 보더라도 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정도의 질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종류에 걸렸을 때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하실 정도가 되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제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근데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그 사람이 이런 거 안 걸리고 건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건강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근데 제가 원장님을 이렇게 뵈니까 처음에 연세 말씀 들은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젊으세요. 아직 현직에 계시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로 건강하신데 원장님은 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외모를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 평상시에 항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음식을 맛있게 골고루 섭취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철에 나는 과일과 맛있는 식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특별히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지금도 매일 일주일에 이제 주일만 빼고 거의 매일 테니스장에 나가서 3시간 정도의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니스를 3시간씩이요? 네. 야, 대단합니다. 3시간을 연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게임 하는데 그렇겠죠.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몇 게임, 한 2게임 내지 3게임 정도 합니다. 야, 이거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젊은 제가 굉장히 반성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님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하신 것은 첫째로 건강이고 정신 건강이고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철 음식 또 골고루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운동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시골에 어머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아직은 건강하시긴 한데 연세가 있지만 건강하셔서 계시긴 한데 그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골에 가서 보면은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 혼자 이렇게 계시다 보니 제일 걱정이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몸이 아프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을 대부분 다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 만나뵈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혹시 조금 이제 몸이 불편했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보를 좀 들으시고 네. 이 부분도 잊지 말고 몸이 혹시 안 좋으셨을 때 이런 도움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떤 제도인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신청 절차를 좀 말씀 좀 네. 해주십시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절차를 보면요. 우선 소정의 양식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면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식을 작성해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그 홈페이지로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건보공단에. 그러면 건보공단에서는 이 방문 조사한 결과표와 의사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그걸 보고 두 가지 서류를 보고 등급판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그러니까 서류가 준비가 돼 있으니 네. 서류를 인터넷이나 팩스나 아니면 그 방문하여 네. 거기다가 직접 신청을 제출해서 신청을 하고 네. 그럼 이제 방문 조사라는 건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나와서 네. 그 집에 나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네. 내가 정말 아픈지 그 어느 정도인지 상태를 보는 거네요. 그때 그 52개 인정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52개나 있습니까? 52개 인정 조사 항목이 뭐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는가 정확히 이렇게 체크를 해서 또한 소견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사하시는 분이 와서 꼼꼼히 네. 이 혜택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지 네. 그것을 살펴보는 거고 네. 그때 그 다음에 의사 소견서는 방문했을 때 제가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내는 건가요? 이 방문 조사 시에 예. 건보공단에서 의사 소견서라고 하는 서류를 가져다가 대상자에 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대상자는 의사 소견 의뢰서하고 소견서를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진찰을 받은 병원이나 그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거기에 기재된 것을 그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한 예. 3장 내지 4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사인을 해주시면 사인을 하고 소견을 써주면 그걸 갖다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문 조사가 끝나고 병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는 네. 나중에 제출하면 된다. 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고 네. 정부에서 등급 판정을 나중에 이제 해주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요. 예, 예. 65세 미만자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사전에 의사나 한의사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65세라는 기준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65세가 안 됐는데 노인성 질환이 있다. 네. 그때는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네. 그 내용이네요. 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급 판정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가 끝났고요. 신청 대상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신청 대상자. 네, 신청 대상자는 아까 3번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아까 65세 이상자는 미만자는 사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 발급하는 소견서를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자는 방문 조사 시에 교부받은 의사 소견서죠.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
소견서를 발부받아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견서죠. 네. 소견서.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65세 또는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이렇게 신청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의사, 의사나 한의사까지도 모두 포함되니까 그 소견서만 첨부하면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성 질환은 치매나 중풍 이쪽 뇌출혈 이쪽에 네. 중점적으로 네.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신청 대상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냐? 제가 신청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 네. 몸이 불편해. 네. 그 못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누군가 대신 보내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이건 뭐 통장이라든지 뭐 친족도 되겠습니다. 예, 예.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들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팩스로 신청할 때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건보공단에 송부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안 가도 가족, 친척 그리고 또 복지 공무원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해서 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이제 신청인 신분증만 복사해서 송부하면 되는 거고요. 네, 팩스로 보낼게요. 예, 예. 네. 예. 그럼 뭐 내가 꼭 힘들어도 신청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 예.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 예. 예.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럼 저쪽에서 방문해서 조사한다. 아까 뭐 52가지를 조사한다 그랬는데, 네. 그걸 다 조사한다니까 조금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이 중에서 52가지를 조사하는데 하나라도 내가 그걸 통과를 못하면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막 이런 그건 불안감도 있을 아닙니다.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52가지 항목 중에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예. 그걸 ADL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이라고 또 12가지 그 중점적인 게 있습니다. 네, 예. 뭐 그게 옷을 갈아입기, 식사하기, 양치질하기, 세면하기, 뭐 대소변 가리기, 화장실 가기, 뭐 일어나서 앉기, 옮겨 앉기, 문 밖으로 나가기 이렇게 기본적인 그 신체 활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뭐 내가 실제로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딱 네. 봐도 심각한 거네요. 네.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 예를 들어서 이런 12가지 ADL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취사도 할 수 없고 예, 정리정돈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잖아요. 혼자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네.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방문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좀 자세히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문 조사는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이때 직원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거주지, 신청인 본인이죠. 신청 대상자 본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 요양 인정 조사 항목, 아까 52개 항목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조사하고 의견서를 써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문해서 52개를 조사한다고 해서 그 52개가 다 뭐 하나라도 안 되면 혜택을 못 받아 이건 그건 아니죠. 아니고 네. 예,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 네. 가장 기초적인 문 밖에 나가기, 옷 갈아입기 이런 것을 혼자 하기 힘든 그런 상태라면 더 이상 다른 거는 네.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심각하다. 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100점까지 돼 있는데 그 점수를 100점부터 쭉 이렇게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점수는 또 좀 뒤에 예,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방문 조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다음에 자, 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등급 판정은 뭐 국가에서 해주는 걸 텐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까 방문 조사하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건보공단에서는 방문 조사 시에 방문 조사 결과표를 방문 조사한 요원으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그 대상자가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두 가지 서류를 건보공단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등급판정위원회는 보통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5명,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맞습니다. 공정하게 네. 예, 판결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에 그렇지. 내가 신청을 했어. 등급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그 혜택은 언제부터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등급 판정 신청을 했다. 요양 인정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고 방문 받고 최종 등급 판정까지 30일 이내에는 다 네. 끝난. 그렇죠. 네. 몸이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예, 급하게 좀 그래도 서둘러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네. 예.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 그 서류까지 다. 자, 그래서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나는 몇 등급인가? 또 등급에 따른 혜택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요. 이 등급 판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조금 시간이 네. 요거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네.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겠습니다. 네. 원장님, 예, 잠깐 앉으시고요.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 원장님 모시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일부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계속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